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유튜브 채널 아트와 로고 제작 수업을 하게 된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유용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그 여성 활동가분들이 가장 하기 좋은 것도 중에 하나고요.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흥미가 있으신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인쇄업입니다. 인쇄업. 예,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성 기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성 기업 하게 되면은 장점이 시에서 입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익이 5천까지 됩니다. 그렇죠. 그게 왜 굉장하죠? 수익이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이 한 군데 딱 찍은 다음에 공모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수익 계약은 금액 한도가 얼마일까요? 1,900만 원입니다. 다 말로는 공무원들이 2천만 원까지라고 해요. 부가세 포함 2,200이라고 하는데 막상 도장 찍어보면 1,900만 원 언더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업체가 어떤 근거가 있다고 1,900만 원을 그냥 밀어줬냐고 다음 의회에서 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수증 세금 탈탈 털립니다. 하지만 여성 기업의 강한 점이 뭘까요? 여성 기업은 수익이 5천만 원까지 하고 그거 가지고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흔히 말해서 지하철 가보면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서 재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시고 현수막 사업이 생각보다 매출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성 기업, 여성분들이 모여서 기업을 차려서 우리 시의 행사 포스터와 인쇄물 그리고 현수막을 한다. 네. 모두 다 거기다 주문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거 아세요? 각 지역마다 그 인쇄업 하시는 분은 이제 예전 시장의 친인척이라던가 그런 사람이 꼭 잡고 있어서 그런데 아니에요. 건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젊은 그 여성분들의 기업이면 충분히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근거도 좋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아주 큰 보람이 있고요. 이 중요한 행사에 가장 중요한 디자인은 내가 한다. 이게 얼굴이다.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서 배우실 거는 딱 3개밖에 없어요. 3개가 뭐냐면 대표 포스터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 포스터와 로고와 그리고 이름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뉴스 보면 아나운서 앵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누구 앵커입니다라고 살짝 뜨잖아요. 네,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송하실 때 평상시에는 MBC처럼 로고 하나만 딱 떼어놓으면 되죠. 네. 그런데 누가 나왔을 때 언제나 게스트도 나오잖아요. 그럴 때 타이밍 맞춰서 이름만 띄워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컨텐츠의 완성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네. 저는 포스터 웹자고 로고를 많이 했고요. 한 15년 정도 만들었어요. 한 1,500개 정도 만들었고 영화제나 음악제 이런 키 비주얼 50개 이상 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이거를 찌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넣으면 여러분 파워포인트 쓰시잖아요. 파워포인트 쓰시면 사진 넣은 것만으로도 요즘 AI가 자동으로 여러 가지 컨셉 아트를 제안을 해주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진 넣고 파워포인트에 집어넣자마자 이런 찢어진 효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 중에 선택지 중에 있습니다.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찍은 게요. 제가 원래 공주 출신인데요. 공주를 잘 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공주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 그 겨울에 농사 지실 때 눈 많이 오면 비닐하우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세우러 가고 농약 뿌리고 모내기 하러 가서 좋은 추억이 없는데 어느 날 놀러 갔더니 그 동네 사진관에 이런 사진 프로필 사진 찍어주는데 13,000원이라고 해서 그냥 찍었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여러분 활동하시면 그런 것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대표 사진이 없죠. 친구가 찍어준 거를 해상도도 별로 안 좋은 거를 적당하게 잘라서 쓰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행사하면 가장 골치 아픈 게 뭘까요? 아무도 로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로고가 없고 어느 정도 되면 관공서도 로고가 없어요. 오,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개인 로고 말고 단체 로고? 단체 로고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단체들이 로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협력이라고 해서 여러 단체들 이름들을 넣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로고가 없어서 그냥 우리는 고딕체로 단체 이름들을 써줍니다. 상생연대, 어시기 사회적 협동조합, 어시기 위원회 다 고딕체로 쓴 행사는 비전문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사소한 무력을 약 5분 정도만 투자해서 로고 만들어서 주고 여러분 이거 쓰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스터에는 이 로고를 넣고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주변에 있는 제가 활동할 때 로고 없으신 분들한테 다 만들어줬어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이 세 개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썸네일이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썸네일의 뜻은 뭔가요? 그렇습니다. 손톱이죠. 여러분의 컨텐츠에서 과연 해상도가 중요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영상도 같이 하시잖아요. 라이브도 하실 거잖아요. 네, 라이브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요? 큰 화면에 넓게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4K라던가 8K라고 아주 비싼 텔레비전도 많이 팔았는데 요즘엔 그 얘기 쏙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대용량으로 잔뜩 만들어봤자 사람들은 이 손바닥만한 화면에 다시 반짜리 이 화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해상도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배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요. 결국엔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이전에 텔레비전에서도 4K, 8K 나오기 전에는 16:9 와이드 화면 이런 광고들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16:9인가요? 네. 네. 여러분 텔레비전 16:9인가요? 네. 아니에요? 네네. 텔레비전 이것도 16:9고 극장에 가면 극장 화면 16:9인가요? 4대 3? 16대. 다 16:9입니다. 네, 16대. 예전에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4:3이었어요. 요즘엔 모든 포맷은 16:9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6:9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야기는 정말 소중한 이야기죠. 모두에게 소중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우리 콘텐츠의 핵심은 뛰어난 완성도가 아니라 보게 만드는 겁니다. 보게 만들려면은 홍보를 엄청 해야 되고요. 요즘 총선 있죠. 총선 오면은 평상시 우리 신경도 안 썼던 아저씨들이 자기 출마한다고 막 문자 살포하잖아요. 짜증나죠? 네, 살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사하는 사람들의 격언 중에 하나 있어요. 중요한 무형문화재, 엄청나게 공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지역에서 사람 불러 모으기 쉽지 않아요. 행사의 80%는 뭐라고 하냐면 포스터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보게 만드는 힘은 포스터예요. 여러분들에서 이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바로 썸네일, 포스터, TV 주얼. 여기서 전부 다 같은 말이 됩니다. 용도에 따라 다른 거죠. 로고도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 다 달라요. 로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람마다 굉장히 복잡하고 의미를 꼭 넣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심플한 게 최고다. 심플한 게 하나만 간단하면 된다. 가시성이 좋아야 된다. 그런 위주가 있어요. 이거는 시계로도 볼 수 있어요. 시계도 보면은 손목시계 보면은 여기 굉장히 현란한 장식이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가시성이 좋아야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숫자만 박혀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방향성,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게 되면 심플하게 갑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철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를 만들 때는 검은색 버전과 흰색 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우리는 순수한 활동을 하는 흰색 로고를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협력하는 단체에다가 로고를 보내면은 자기는 흰색 바탕이 여러분들은 로고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따지죠. 왜 이러냐고. 흰색 보내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두 가지 버전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방송 여기서 하면 대부분이 흰색 배경이겠죠. 로고를 띄워놓을 겁니다. 그러면 검은색, 흔히 말해서 유색 로고가 띄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뒤에 검은 곳에서 활동할 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면 클로즈업을 카메라로 잡아서 검은 옷 입고 계신 분 우측에 검은 바탕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 반드시 흰색 로고를 써야겠죠. 네. 그리고 이름표라고 썼는데 한국에선 정식 명칭이 없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내가 앉아 있고 여러분들 찍으셨을 때 가로줄 두 개 구등분을 한 다음에 여기 눈 위치가 첫 번째 줄에 걸리라는 걸 수업도 받으셨나요?
그건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왜 편안하게 느끼냐면은 이상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황금 비율 같은 거예요. 화면을 보면 여러 번 찍으실 때 이걸 그리드라고 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표시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가상의 선으로 3등분을 해서 선 두 개를 걷고요. 다시 세로로 가상의 선을 그어서 다시 3등분을 합니다. 그럼 9개의 칸이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눈 위치가 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찍으실 때 유념하셔야 되는 게요. 이게 화면이 있다고 하면은 카메라로 화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표시 모드가 있어요. 그리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표시하셔도 하면은 이렇게 가상의 선이 그어집니다.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상에 잡으세요. 그래서 사람의 눈이 여기 걸리는 게 좋습니다. 두 명이 나오면은 사람이 여기 있고 눈이 여기 걸리고요. 사람이 여기 있고 눈이 여기 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여기에서는 김 박사님, 박 대표님이 걸리는데 이게 밑에 있는 3등분째에 들어있기 때문에 로어 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은 이름표라고 검색할 때 나오잖아요. 로어 서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렇겠죠? 이분은 흰색 옷 입고 오셨고 이분은 검은색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전부 다 로어 서드를 흰색으로만 만들어 놓으면은 한 분이 보이지 않겠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오늘은 특별히 실습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디자인 이걸 담당하시는 분은 꼭 일러스트레이터를 설치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 어떤 건지 아시나요? 사용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군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수정할 때는 뭐 쓰죠? 포토샵이죠. 그러면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어떤 데 쓸까요? 요거죠. 요거가 포토샵이랑 어떻게 다르길래 왜 구분할까요? 자,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와서 민주당과 국힘당에서 건물을 하나 통째로 빌려서 어마어마하게 큰 현수막을 출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평소 보시던 아저씨가 이렇게 딱 하고 내가 의정부를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깔끔하던가요? 네. 왜냐면은 여러분 사진 찍으셨죠? 사진 찍으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찍었을 때 용량이 몇 메가 될까요? 용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상도라고 볼 수 있죠. 해상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고 하면은 큰 낭패를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선거 나가야지라고 하고 나도 포스터 만들어야지라고 한 다음에 사진을 달라고 하면 또 지역분들은 사진 달라고 하면은 약 300kB라는 사진이 날라옵니다. 300kB는 손바닥의 반만한 정도에서 확대하면 흔히 깨진다라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아주 작은 픽셀, 네모 조각으로 모여져 있는 것들이 그냥 다 흩어져 있어요. 아무리 말고 빈다는 이재명이라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해상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갖고 자기 당 사무실에다가 거대 현수막을 이재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게 테두리가 전부 다 각져 있으면 비전문적이네, 가난하네 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 디자인의 요소가 그거예요. 디자인은 완벽하지 않으면 가난하네, 돈이 없네라는 비전문가네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깔끔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보통 2.5메가에서 5메가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 네. A4에서 A3까지 쓸 수 있습니다. A3만 하더라도 확대하면은 깨져요. A 겁니다. A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A3 포스터 쓰나요? 안 씁니다. A2 이상 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메인 사진으로 무엇인가를 디자인한다고 했었을 때 그 필요 없어요. 꼭 스마트폰이 그 이상의 카메라로 찍은 걸 써야겠죠. 여러분들이 하지만 지금 여기 썸네일 한다고 했었을 때 해상도가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싸 우리 행사 크게 한다 이거 그냥 포스터로 출력해야지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인쇄소에 넘겼는데 막상 5,000장 찍어서 나왔는데 전부 픽셀로 깨져 있을 겁니다. 그런 해상도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각종 웹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유튜브 보고 혼자 해도 되는데 우리는 왜 다 같이 도서실에서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학원을 다닌다라던가 독서실에 굳이 틀어박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어요. 안 하게 돼. 네, 절대 안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튜브에서 다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자녀라든가 우리 친인척 어린애들한테 야 유튜브 보고 배우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거 가지고 굳이 돈 쓰고 너 왜 안 배우고 그래? 왜 이렇게 게을러? 진짜 뭐? 하지만 정말 본인은 안 하죠.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진력입니다. 만들어주면은 로켓이 발사되는데 추진차가 다 떨어지면은 떨어집니다. 추진차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어떤 걸 디자인을 한다, 아니면 이 여러분이 콘텐츠를 만든다, 뭐 한다. 여러분들한테는 전부 다 내재된 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등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에너지는 전부 다 달라요. 공을 던졌을 때 공을 딱 던지면은 내가 몇 미터 정도 던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대략. 그리고 던지지 않아도 이 만약에 50m 던지는 거를 나는 15번 이상 못 던진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컨텐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컨텐츠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만들 수 있는 편수가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가 그만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이 심해서요. 결코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계속 빠져나가요. 여러분 디자인을 하고 있다던가 방송을 찍는다라고 하면 더 나은 세상이라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이 보기에는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나보다 중요해? 왜 거기 가서 그 시간을 쓰고 있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편수는 계속 빠져나가요. 이 만들 수 있는 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요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와 오늘 장 보러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박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중에서요 껍데기를 벗기지 않았어요. 미박 삼겹살이라고 해서 구우고 나면은 그 삼겹살 위에 베개 부분이 네? 그게 오겹살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겹살이라도 껍데기를 벗겨내서 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박 삼겹살은 아예 벗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신선하다고 할 수 있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거 싸게 샀습니다. 야심차게 이거를 구해서 온 가족이랑 같이 먹으려고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야 나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알잖아.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이런 얘기 들으면은 목 졸라 죽여버리고 싶죠. 맞습니다. 하지만은 와 이거 어디서 났어? 굉장해. 나 이거 가게에서도 먹어본 적 없는데 이런 칭찬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다음에 또 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칭찬이에요. 우리가 처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약간 오만합니다. 이거 내 취향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내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닌데? 라는 타협으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만듭니다. 멋대로 만든 음식 아무도 안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모든 가족이 돼지고기를 싫어하고 돼지 냄새 싫어한다고 하는데 내가 좋다고 해서 미박 삼겹살을 구워서 다 싫어하면은 여러분의 잘못인가요? 가족의 잘못인가요?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요리라고 하시죠. 요리의 뜻은 재료의 이치입니다. 재료의 이치를 알아서 만들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접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양 섭취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컨텐츠도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접대한다는 요리로 만들어야 돼요. 보편적인 입맛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아우 나 MSG 안 쓰는데 이렇게 짜면 피 막히는데 이런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철한 컨텐츠의 세계는 사람들이 선택하냐 안 선택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취향이 아니라 보편적인 입맛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 있는데요. 바로 출처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영상 어떤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시나요? 컴퓨터에서. 프레임이요. 맞습니다. 프리미어로 하죠. 어도비사의 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프리미어는 어떻게 구독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여러분들 특별히 구독료가 한 달 나가요. 그게 한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한 달. 1년치 하면 조금 싸겠죠. 하지만은
다른 격려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학생이라던가 내가 교사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검증도 하고 따지지도 않고 엄청난 60% 이상 할인을 해줍니다. 이메일 주소당 하나예요. 그걸 1년 쓰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계정을 닫고 다른 이메일 주소, 가족이라던가 나의 다른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해서 난 학생이라고 하면 할인된 비용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거고요. 불법 사이트, 파일 머신이라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제가 여기서 접속해서 일부러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파일 머신이라는 사이트의 가장 강력한 콘텐츠는 성인 콘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주 적나라한 영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보여드리진 않지만은 이 파일굴이나 파일몽이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법의 감시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이트들이 생겨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최신 버전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정규 수업에서 절대 말씀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꼭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쓰실 때 한글이라는 엑셀, 그림하고 파워포인트 다 됩니다. 흔히 말해서 여러분 가장 대표가 되는 16대 9 썸네일을 할 때는 그냥 이거 써도 돼요. 하지만은 여러분 로고라던가 아니면은 로어서드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PNG 파일을 생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잖아요. PNG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모든 지역 행사 포스터라던가 다른 곳 로고, 내 로고가 아니라 다른 단체 로고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디자인이 그 모양인가?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입맛의 세계라고 했죠. 여러분 입맛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한 숟가락씩 떠먹다 보면 그 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닭도리탕을 끓입니다. 나만 끓이면 나의 맛으로 나와요. 누구는 만족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만족합니다. 하지만은 많은 결제라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서 만든 디자인은 다 같이 내가 생각하는 조미료를 계속 첨가를 하고 빼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평가해 볼까요? 제가 김포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김포에서 활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마포랑 용산 쪽에서 갤러리랑 여러 문화기획 행사를 했었는데요. 어제 와이프 김선원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김포로 처음으로 발령 갔습니다. 그래서 김포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서 이제 50만 인구가 됐는데요. 디자인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게 김포를 대표하는 포도 축제입니다. 네, 여기에 돈을 얼마나 썼을까요? 네. 자, 이런 것도 볼까요? 아유, 너무 강력하죠? 네. 왜 디자인이 이 모양?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다를까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네. 포도라고 해서 포도 축제에 과연 정말 포도가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꼭 포도색을 써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야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포도색도 들어가고 포도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주 많습니다. 네. 이게 디자인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의 색깔을 결정하게 되면요, 그걸 회의에 붙이지 마세요. 회의에 붙여서 자 1안으로 할까요, 2안으로 할까요라고 하면 회의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 존재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마디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좀 색깔이 별론데, 이건 약간 작은데, 이건 다른 거랑 비슷하지 않아? 왜냐면 특별히 생각이 있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짜장면이나 사준 다음에 입 다물라고 하는 게 최고 빠릅니다. 다시 들어보고요. 아까 썸네일이라고 했었죠. 썸네일이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이고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예요. 이게 엉망이면 안 되겠죠. 키 비주얼. 키 비주얼은 뭘까? 키랑 비주얼을 따로 떨어뜨려 볼까요? 야, 우리 예상 어떻게 됐어? 문화예술가 찾아갔는데, 야, 국장 만나려고 했는데 국장이 나오질 않아. 아니 국장한테 찾아가지 말고 키맨을 만나야지. 키맨을. 거기 키맨이 누군데? 거기 그 승진하려고 난리난 팀장이야라고 하면은 결정권자가 키맨이 되겠죠. 키 비주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전체 디자인이 아니라 컨셉입니다. 컨셉인데 맨 처음에 하면 여러분들이 욕심이 나요. 포스터로 아주 멋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완성된 세계예요. 이거를 틀어뜨리면 이 세계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고를 여기 딱 올렸는데 어울리냐는 다른 문제예요. 반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이 썸네일을 만들어서 대기 화면으로 딱 띄워놓습니다. 또 이럴 때 쓰는 표현은 같은 말로 빼버리라고 부릅니다. 자, 준비되기 전에 우리는 2시부터 라이브를 하기로 했으니까 1시 50분부터 여러분들의 라이브 방송에는 이 비주얼 빼고요. 썸네일이 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자 이제 사회자랑 그리고 게스트가 앉아서 준비가 되면은 눈빛은 마주치고 있죠. 그런데 딱 준비가 됐었을 때 큐 사인이 내려가고 이거 화면 끕니다. 그러면 바로 사회자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고 나오겠죠. 하지만은 이 빼골이 없으면 뭐죠? 여러분들이랑 긴밀하게 눈빛으로 왔다 갔다 소통하고 있는 그 라이브로 다 나갑니다. 네. 비전문적, 저렴함, 네. 돈이 없음 이런 거를 여기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월은 꼭 있어야 돼요. 그 백월 메인 요리가 있는데 여기서 사회자가 딱 떴습니다. 그 다음에 로어 서드가 떴는데 전혀 뜬금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울릴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키 비주얼이라는 건 이 전체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포스터랑 로고랑 그리고 로어 서드랑 어느 정도 디자인이 일치해야 돼요.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색을 어느 정도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편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게스트는 정말 특별합니다. 아주 멋진 분이 나왔어요. 이거 홍보 좀 잘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계속 할 만한 에너지가 채워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포스터로 하려고 했는데 16대가 아유 귀찮으니까 포스터를 왜 또 만들어. 그냥 16대 거 만든 거 썸네일로 페이스북이라던가 그런 온라인에 뿌리자 라고 했을 때 제 경험상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사람들한테는 이 행사를 대표한다는 건 A4 포맷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은 A4 포맷을 따로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A4 포맷을 만들었는데 이번 게스트가 정말 중요해서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잔뜩 나옵니다. 모나리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했는데 막상 16대 9로 만들려고 하니까 빈 공간이 너무 많네? 채울 게 없네? 너무 횡하네? 가난해 보이네? 비전문적으로 보이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키 비주얼이라는 거는 굉장히 응용력이 강할수록 좋아요. 흔히 말해서 한 사람만 덩그러니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는 빈 공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16대 9는 꼭 만들지만은 이거는 내가 사전에 홍보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A4 포맷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포스터가 행사의 80%.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행사에 클릭하는 사람은 포스터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 보고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들의 숭고한 의지와 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포스터가 땡겨져 들어옵니다. 그 전에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거를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소스만 찾으면 90% 해결입니다. 삼각형을 내가 그려야 되는데 내가 일러스트레이터에 삼각형 그릴 수가 없네. 삼각형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거를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닭도리탕을 갈비탕을 할까요? 갈비탕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무와 대파와 당근을 재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갈비도 소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준비된 거를 가져와서 조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리랑 굉장히 비슷하죠. 좋은 재료만 찾으면 다 해결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사이트예요. 프리픽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프리픽. 여러분들의 웹 디자인하는 사람 전문가 같죠? 와 이런 걸 어떻게 그렸을까? 굉장하다라고 생각하시죠? 와 여기 로고는 왜 이렇게 멋있어라고 생각하시죠? 한국 디자이너의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95%는 프리픽에서 가져다가 섞어서 씁니다. 여러분들이 식자재, 식품이라든가 음식점, 로고라든가 간판 전부 다 프리픽에서 가져다가 섞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져다가 그냥 쓰시면 되고요. 무료예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한다고 하면은 무료로 다 해결됩니다. 그거를 소스만 가져다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열어서 글자만 수정하면 다 끝납니다. 디자인할 때 그러죠? 난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라고 뭐 다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욕심이 생긴다는 거는 이것도 예쁜데 이것도 예쁜데 이것도 킵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잔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일성 있게 키 비주얼을 잡고 거기에서 베리에이션이 가야 됩니다. 자, 다른 지역의 포도 축제 포스터 볼까요? 다 똑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오.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포도 축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 컨셉트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하는 라이브 방송의 컨셉이 뭔가요? 인생. 인생이요? 인생 이야기요? 저는 말 공동체요. 예. 자, 그럼 몇 개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전부 다 각자 채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건가요? 각자요. 각자요? 세 필이에요. 여러분 사업 계획서 많이 쓰시죠? 저 사업 계획서 엄청 많이 쓰거든요. 사업 계획서 쓸 때 여러분 챗GPT 쓰세요? 그래요? 저 엄청 씁니다. 예전에는 사업 계획서 쓸 때 하나 쓸 때 고생해서 일주일 쓰는 거 챗GPT면 2시간이면 다 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 다 쓸 수 있는데 그놈의 목적, 효과, 네, 그리고 정량적 그런 걸 쓰는데 좋게 꾸며서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게 골치 아픈데요. 예전에는 다른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 계획서는 어디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업 계획서를 내가 보고 싶다. 검색. 검색에도 안 나옵니다. 가장 좋은 팁. 여러분 입찰 안 해보셨죠? 나라장터입니다. 나라장터. 나라장터의 장벽이 뭘까요? 맨 처음에 여러분이 뭐래도 좀 봐볼까라고 들어가 보면은 엉망진창의 인터페이스에 들어갈 때 5개나 보안 프로그램을 깔라고 합니다. 나는 하지도 않을 건데 그럼 안 하고 말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라장터의 중요한 거는 사업 지시서입니다. 사업 지시서. 어느 공무원이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돈을 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사업 지시서랑 쓰는데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사업 계획서랑 동일합니다. 사업 지시서만 아니면 과업 지시서라고 해요. 과업 지시서. 이걸 다운받아서 보면은 그대로 써서 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라톤 대회를 안 해봤다? 자전거 대회를 안 해봤다? 아니면은 음악 축제를 안 해봤다? 내가 처음부터 쓰면 나 안 해봐서 못해라고 하죠.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음악 축제, 마라톤 대회라고 하면 사업 계획서 다 나와요. 거기서 주어랑 목적어만 바꿔서 내면 됩니다. 그 대신에 모자란 것을 뭐가 채워주냐? 챗GPT입니다. 저는 강의할 때 이것도 봤는데 챗GPT를 우리가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챗GPT의 수명 2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2년 동안 수집해야 돼. 아닙니다. 제가 상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주관적인 생각인데 챗GPT에 쓴 거를 지금으로서는 챗GPT로 썼다고 속아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한 사회가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약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냈었을 때 그걸 심사하는 어르신들이 챗GPT라는 걸 인지하고 받아들이기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챗GPT를 쓴지 몰라요. 하지만은 이런 쓰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챗GPT인지를 바로 압니다. 그러면은 점수가 떨어지겠죠. 하지만은 적어도 심사하시는 그분들이 챗GPT의 존재를 인지하기 전까지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종 결과물이 아니죠. 어떤 의미냐면은 관여되는 사람이 많으면은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단순히 결제 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소중한 우리 사회 공동체라든가 마을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누가 높다던가 누가 낮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모두 평등합니다. 평등하게 다 모여서 한마디씩 거들다 보면은 엉망진창이 되고 왜 그럴까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마을 공동체의 약점 중에 하나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걸 볼까요? 맨 처음에는 못 떨어지게 건물 디자인을 합니다. 의뢰주를 한번 만나고 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을 해보려면 이렇게 되고요. 최종 건물은 여러분 흔히 보는 관공서 집처럼 됩니다. 맨 처음 애초에 계획은 다 이러지 않았어요. 뭐 이따구로 지어놨어라고 할 테지만 애초에 계획은 이랬습니다. 우리 모두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마디씩 건들고 소금이라든가 후추라든가 내 취향에 맞는 건 조금씩 섞다 보면은 다 이렇게 되죠. 네. 여러분들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빠르고 싸게 많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디자인에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자인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 중에서 디자인에 배분하는 시간은 굉장히 줄이라는 거예요. 제 철칙이 있습니다. 어느 포스도 30분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30분 안에 끝냅니다. 그 안에서. 당연히 이거를 하게 되면은 제 와이프가 어마어마하게 뭐라고 하죠. 본인은 자기가 안 만들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30분짜리 디자인이 일주일짜리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정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기능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딱 5가지 기능만 씁니다. 5가지 기능으로 1,500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리마다 만약에 잘 모르는 외국 사람이라든가 평생 남이 해준 밥만 먹었던 사람이면 와 이렇게 왜 이렇게 요리가 다양하고 많아 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마늘과 대파와 양파와 간장 결국에는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베리에이션을 만드냐 어떻게 메인을 살리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기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배울 필요 없어. 버튼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고요. 외국어도 그렇습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야 자네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라고 하지만 그 사람 잘 배워보면 공장 5개가 돌려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리고 우리 요리 칭찬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결국에는 대파와 양파와 마늘과 간장을 어떻게 돌려가면서 쓰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실은 못 씁니다. 여기서 풀리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찍고 내 친구를 찍고 나의 소중한 꽃을 찍고 해서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거든요. 아주 먼 길을 돌아서 한 달 후에 이걸 안 쓰고 다운받은 거 쓰게 됩니다. 애초에 고민하지 마세요. 내 사진은 못 쓴다 라는 거를 잘 알아보세요. 진짜 전문가가 보정한 사진은 당연히 없습니다. 또 하나 네, 여러분은 그리는 게 아닙니다. 갖다 쓰는 겁니다. 아무리 간단한 원이라도 그리지 마세요. 가져다 쓰는 겁니다. 우리 소중한 마을 공동체 중요한 거죠. 무료 고객차 사용 금지입니다. 그놈의 포스트 만들면 전부 다 왜 촌스러울까?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모였기 때문에 고딕체를 씁니다. 가시성도 있어야 되니까. 고딕체 쓰면 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고딕체라는 거는 무료로 깔려있는 기본 고딕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든 포스트에 쓰는 거는 여러 기업에서 큰 돈을 들여서 폰트를 만들잖아요. 그걸 쓰세요. 흔히 말해서 네이버에서 폰트라고 검색해봐도 무료로 다 뜨고요. 여기 상업적으로 안 쓰잖아요. 그래서 가져다 써도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풀어놓은 고객차가 있어요. 다 그걸로만 씁니다. 이것도 넥슨 고객차예요. 네. 여기에서 약간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숨 쉬고 돌려가는 것부터 볼게요. 이게 제 채널에서 라이브거든요. 이게 전부 다 썸네일을 다 만든 겁니다. 이게 당연하게 A4로 된 A4 베리에이션도 있고요. 여기 관련된 현수막, 거기다가 배너, 전부 다 키 비주얼을 잡은 다음에 이 베리에이션을 씁니다. 이런 게 왜 쉬울까요? 여기가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쓸까요? 불 끌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로고가 들어가죠. 당연히 흰색 로고라서 들어가야 되고요. 이 학들은 그냥 도화지에서 크레파스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찍어서 쓴 거죠. 사진으로 찍으면은 뭘까요? 비트맵과 벡터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나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맨 처음에 5메가로 만들었는데 사진 좀 보내줘 라고 하면서 카톡으로 보내는 순간 2메가로 떨어집니다. 그걸 다시 다운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토스를 하면 1메가로 떨어지죠. 이걸 다시 토스하면 300kb가 됐어요. 그걸 친구한테 해서 야 내가 보냈던 사진 좀 있잖아. 나 그거 사진 원본 파일 없어졌으면 한번 보내줘 라고 하면 300kb짜리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작업물을 만들고 주변에서 욕을 먹죠.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우리는 확실해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 네모난 픽셀들의 조각으로 된 비트맵이라는 거를 봅니다. 비트맵. 네. 우리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현수막 써야 된다. 이거 가져다 쓰세요라고 하면은 연락이 끊기겠죠. 하지만은 우리 이거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비트맵을
벡터로 바꾸는 겁니다. 벡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희미하게 우리가 물리는 두 개 맞을지언정 벡터가 힘의 방향이라는 건 얘기 들어보셨죠? 맨 처음에 이 사진을 가지고 이만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썸네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A2 포스터도 만들었어요. 현수막은 보통 사이즈가 뭐죠? 5 곱하기 9죠? 5 곱하기 9를 만들었어요. 다 없었지만은 글자를 씁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 이름이 금동이에요. 금동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아주 완벽합니다. 하지만은 이 사진에서는 얼굴을 희미하게 알아볼 정도고 금동이는 아주 또렷하죠. 현수막에서 금동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무슨? 아닙니다. 금동이는 완벽합니다. 왜냐면은 컴퓨터 안에서 연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연산을 하는 데이터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데이터량도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진 중에서 사진으로 된 꽃을 하나 올린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다 깨지겠죠. 하지만 꽃으로 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파일. 그게 바로 벡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벡터 이미지를 아무리 확대해도 극단적으로 해서 건물만큼 크게 해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벡터 이미지로 변화를 받는. 그렇습니다. 벡터 이미지로 변환하는 거죠. 그것도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거를 현수막을 제가 만약에 출력해 본다고 하면 깨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도화지에다가 크레파스로 그렸어요. 이거를 그냥 PNG라는 파일을 만들었었으면은 비트맵이라서 다 깨집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벡터로 바꿨습니다. 이런 단순한 건 벡터로 바꾸기 쉬워요.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벡터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무궁무진하게 확대하더라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럼 벡터로 바꾸는 거는 일반 그 사진 용량 그 원래 찍었던 그 원본이 용량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아닙니다. 원본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아. 자, 다른 것도 또 볼까요? 이것도 전형적인 이거를 만약에 이 강아지들이 다 사진이었다라고 하면은 아주 큰 현수막으로 했었으면 다 깨지겠죠. 하지만은 흔히 말해서 깨진다고 표현합니다. 깨진다는 건 비트맵 픽셀들이 다 보인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비전문가고 가난하고 머리가 안 좋아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단 하나만 쓸 수는 없죠. 언제나 사진도 같이 써야 됩니다. 이게 비교해 보기 좋겠네요. 흔히 말해서 이걸 했었을 때 나머지들은 전부 다 괜찮지만은 이 부분, 사진 부분은 확대를 하면 다 깨지겠죠. 여기는 비트맵이고 글자라던가 로고 이런 거는 벡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다 일러스트가 있어야지 변화가. 예,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어야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능을 안 쓰더라도 단순하게 변환하는 것, 글자 고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컴퓨터 한 대에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를 보겠습니다. 썸네일이라서 다음에 썸네일만 볼게요. 여기 보면은 보통 캘리그래피라던가 글씨를 썼었을 때 그거를 그냥 PNG로 바꿔서 올리면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꼭 그거를 사진 찍어서 벡터로 바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어도비 사이트 말씀드렸죠? 어도비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할인으로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별도의 어둠의 경우 말씀드렸던 데서 해도 좋습니다. 이게 월 금액인가요? 월 18,000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은 네, 학생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나는 학생입니다고 체크를 하면 이 금액으로 1년 동안 갈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주민등록번호나 뭐 이런 거? 네네.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저도 돌아가면서 다 해봤습니다. 네,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예,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로 해서 구독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으면은 그 다음 해에는 자동으로 6만 원으로 되겠죠? 당연히 자동 결제를 해놨습니다. 이쪽에서는 중간에 1년 한 다음에 자동 토킹이라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아요. 예, 방심하면 6만 원 결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꼭 정품을 써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친인척이라든가 여러분 다른 이메일이라든가 그걸 다시 가입해서 난 학생입니다 아니면 교사입니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으로 갑니다. 어둠의 사이트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 포인트만 구매한 다음에 다운받아서 쓰면 되죠. 이게 아이 통해서 이제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이인지 정말 학생인지 검증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냥 체크만 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말씀드렸던 프리픽이에요. 그냥 한글로 검색하면 아마 이게 보통 한글로 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벡터라고 있네요. 자 벡터로 눌러봅니다. 여러분들의 컨셉을 다시 한번 조사해보죠. 시간상 그러니까 자 2시가 됐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프리픽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 검색해 보세요. 프리픽이라고 네, 프리픽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프리픽 왜 이렇게 춥지? 추워. 눈에 달 뜨면 되는 거 춥다고. 추워요. 그럼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거는 그것도 사는 거예요? 어둠의 경우. 어둠의 경로는 없어. 우리 안 선생님도 있고 다 있어. 나는 선생님들을 사랑해. 우리는 같이 가야 돼. 두 분은 김포에서 두 분이 활약하게. 여기 김포세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김포에도 이제 미디어 센터 생기죠? 맞습니다. 언제 오픈해요? 쉬는 시간인가요? 예, 쉬는 네. 시간입니다. 언제 오픈해요? 한 1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남았어요? 네. 부지는 괜찮은 곳에 잘 적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김포시는 50만 인구에 예산이 1조 8천억이었지만은 미디어 예산이 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선환 선생님이 그 미디어 시민 미디어 단체라고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시위하면서 미디어 센터 세워달라 난리펴고 드디어 세우게 됐는데 결국에는 다음부터 시에서 이제 담당 과장이 저는 다음부터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 통하지도 말라. 우리 시민이랑 같이 할 생각 없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예. 이거 조금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시설 넣어주는 사람이 도망갔고 잘못 운영되는 미디어 센터처럼 시설만 들어가 있고 전원 버튼 누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오픈을 했어요? 아니에요. 1년 남은 남았대. 거예요. 1년 남았대. 1년 남았대. 이야. 뭐 그래도 김포에 계시니까 선생님 쓰시겠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죠. 용인센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걸 확산하는 거지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어서 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김포와 별 차이 없어요. 용인 무용지물. 용인은 왜 이렇게 운영을 안 해요? 용인 됐어요 거기는. 사용을 그만. 아니 그래서 나도 그래가지고 가만히 찾다가 사실 그 미디어 센터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 우리 마을미디어 활동가 교육부터 했거든요. 없어가지고 2018년도에 그때 이제 성남거 지원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와가지고 왜 용인에서 마을미디어 활동가 교육을 하는데 성남에서 지원을 받냐. 그때 이제 이칸 도생 불러가지고 그때 교육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래서